드라이버를 넣고 그냥 위에 그냥 발을 잡혀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방범창을 뚫어버린 한밤의 침입자. 여기 한 건하고 여기 한 건. 인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쇄 절도 사건. 1, 2분 만에 그냥 범행하는 거 봤을 때 굉장히 몸이 날렵하지 않을까. 늦은 밤 병원만을 골라 범죄 행각을 벌이는 범인. 눈 깜짝할 새 사라지는 절도범을 잡아야 한다. 늦은 밤 남동경찰서 강력 4팀 형사들의 야간 업무가 시작됐다. 며칠째 밤샘 근무를 이어가는 형사들. 저번에도 잠복을 쓰기는 섰었는데 나타나진 않았어요, 범인이. 그래서 지금 나타날 시기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다시 이제 가서 잠복을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확인된 것만 한 18건, 19건 이 정도 되니까 많이 났어요. 인천 지역에 뭐 전 지역에 걸쳐가지고 계양, 남구, 중구, 연수구, 남동구 할 거 없이 인천 거의 전 지역에 다 났으니까. 최근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 걸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절도 사건. 며칠의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대부분 2층에 위치한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친구는 지금 계속 털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위치를 잘 아니까 들어가기 힘들어도 거기 와가지고 울리든 말든 그냥 들어가지고 바로 그냥 1, 2분 만에 털고 가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계속 패턴이 계속 그래요. 공통점 하나, 2층만 턴다. 공통점 둘, 같은 곳을 또 턴다. 같은 지역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 외에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나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매일 잠복 근무를 서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요 며칠은 신고도 없고 잠잠하다. 비가 내리면 안 되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는 수사를 막는 장애물이 됐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은 안 나올 것 같아. 친구가 비 오면 안 하기 때문에 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시간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자주 내릴 수밖에 없는 비가 야속하기만 한데 며칠 후 새벽에 또 나가지고 또 발생 사건이 생겨가지고 거기 피해자 만나러 왔어요. 나비 개입이 무섭게 범인이 또다시 행동을 시작한 듯 했다. 이번 신고 역시 이미 한 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아침에 이제 출근해 보시니까 이제 여기 막 좀 어지럽게 막 있었던 거죠. 서랍도 막 다 열려 있고 돈도 없어지고. 어지럽지 않고 서랍만 보내요. 서랍만. 이상하게 얼마 안 돼서 설마 또 들어올까 했는데 지난번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이런 이제 다 갖고 다녔었거든요. 그저께 어제까지만 일 때문에 그냥 두 알 맞고 세금 낼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세금 같은 건데. 네, 이런 거 모아서 내려고 근데 했는데 창문 그때 막 뜯어졌었나요? 창틀에 붙어서 창틀 창틀 다 뜯어. 네, 따서 풀어가지고 이미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라 범인에게 익숙한 병원. 그 때문일까? 범인은 다른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채 현금만 쏙 털어갔다는데. 어둡던 진료실에 나타난 작은 불빛이 범인이 침입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대체 그는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사라진 걸까? 범인은 병원에 있는 다른 방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듯 보였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방. 범인이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오직 창문뿐이었다. 저는 이쪽으로 들어왔었나요? 그는 지난 범행 때와 똑같은 침입 경로를 택한 듯 했다. 방범창이 있었지만 힘없이 뜯겨나간 모습. 용의자 입장에선 이미 침입 경로가 완성된 셈이었다. 방심한 틈을 타 처음보다 쉽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렸을지도 모르는 용의자. 대체 그는 어떻게 방범창을 뚫고 들어온 것일까? CCTV는 물론 내부에는 어떤 단서도 남아있지 않았다. 창문 바깥쪽에는 혹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까? 주변을 살펴보기로 하는데 방범창은 4곳의 모서리 중 한 곳만 빼고 통째로 들려있는 모습이었다. 드라이버나 뭐 조그만 빠루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큰 걸로는 넣기가 힘드니까, 갖고 다니고 힘들고, 잘못 갖고 다니면 너무 큰 거는 소지하기가 힘드니까 한 20-30cm 정도 그런 거 드라이버나 조그만 빠루 이런 걸로 그렇게 했을 거야. 창문은 아무래도 여기 방범 창살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안 잠그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돼요. 전에 한번 털렸으니까 좀 잠궈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또 안 잠궈놔가지고. 처음보다 쉽게 침입했을 용의자. 한 번 더 같은 곳을 침입한 용의자.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했다. 먼저 병원 주변 예상 이동 경로를 따라 용의자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하는데 범행을 할 때 이 길로 지나가서 이쪽으로 그래서 저기 CCTV에서 한번 찍히긴 찍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도 너무 위에서 찍어가지고 멀어서 인상착의만 나오고 얼굴 같은 게 안 나오고. 범행 당일 범인을 지켜보고 있던 CCTV 한 대. CCTV에는 사건 당일 새벽 병원 뒤에 위치한 주차장 입구에서 한동안 서성이는 수상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는 듯 하더니 곧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버리는 남자. 얼마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반대 방향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용의자 이동 경로를 따라가 보는 조민철 형사. 범인이 사라진 CCTV 사각지대에는 높은 담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인데 어떻게 올라갔을까 참 그것도 궁금해. 그냥 일반적으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간격이 높아가지고 어려웠을 텐데. 한눈에도 건장한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높아 보이는 담. 범인은 왜 접근조차 어려운 2층만을 노렸을까? 잡아보면 모든 게 다 풀리겠죠. 잡아서 어떻게 들어갔는지, 뭘 이용해서 들어갔는지 다 확인해보면 모든 답이 한 번에 싹 풀리겠죠. 손에 잡힐 듯 말 듯 잡히지 않는 용의자의 윤곽.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발길을 돌리는데 용의자의 모습은 확인됐지만 그를 잡기 위해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혹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용의자의 범죄 행동을 분석해 보기로 했다. CCTV 속 용의자는 거침이 없었다.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한 곳으로 직행, 목적을 달성하고 사라지는데 너무 빨라 근데 그냥 발발 뒤지고 그냥 바로 나가는 스타일이라.
용자의 목적은 오로지 현금이었다. 올리고 도착하면 벌써 도망갔을 때야. 다른 곳엔 절대 한눈을 팔지 않는 용의자. 그가 내부로 들어왔다 나가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 않았다. 범행이 들어와서 길어봐야 2, 3분이에요. 2, 3분 동안 다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용의자의 모습과 행동 패턴은 파악됐지만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대체 범인은 누구일까? 최고로 선명한 걸 뽑았는데도 인상착의가 안 나와. 용의자의 용모만 파악됐을 뿐 얼굴이 나오지 않아 수사는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유유히 사라진 병원 절도범, 그리고 그의 뒤를 바짝 추적하는 형사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단서를 쫓으며 수사에 매진하는데 끈질긴 추격전. 과연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 며칠 후 2층에 위치한 병원에서 또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게 하다가 이 창문이 열려, 이 창문으로 여기를 시검장치를 안 해놔서 예. 이게 열려 있었나 봐요. 아, 열리지. 환자분들이 네. 더우니까는 이걸 열렸는데 우리가 이것만 확인을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아. 전체 창문의 3분의 1 정도밖에 열리지 않는 작은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한 용의자. 피해자는 2층인데다 작기까지 한 창문을 통해 범인이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저 창문을 1, 2분에 간다는 생각을 전 못한다는 거죠. 봉투를 들고 지금 선생님 같은 게 아무리 전문가라도 이 컴컴한 상황에서 이 돈통을 가져갔더니 딱 이걸 다. 전통도? 아니 이걸 자체를 가져갔죠. 여기 밑에 돈 이거를 그러고 나서 저 밖에다 버리고 갔어요. 현금을 노린 점, 그리고 2층 병원을 털어간 점으로 미루어 용의자는 동일 인물임이 확실했다.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발생이 됐던 데고, 그래서 여기 지금 피해자분 만난 거고, 이쪽 주변에서도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병원들이 시장 근처여가지고 유동 인구가 많아서 뭐 치과고 뭐 한의원이고 뭐고 내과 이런 데 많은데 이쪽에서 발생이 많이 됐어요. 또다시 같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잡아야만 한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강력 사팀 형사들이 조를 이루어 용의자가 나타날 만한 곳으로 잠복 근무에 나섰다. 여기 맞죠? 여기 계속 있을 거예요? 오늘 밤은 용의자가 꼭 나타나기를 형사들은 바라고 또 바랬다. 모자하고 가방은 메고 다닐 거예요. 용의자의 얼굴을 알 수 없기에 형사들은 더 답답하기만 한데 바지도 얘가 편하게 어차피 담 타야 되니까 편하게 그 추리닝 같은 거 계속 바지는 입을 거예요. 티는 어차피 땀 나니까 바꿔 입어도 바지나 신발, 가방은 아마 똑같은 거 아마 계속 입을 수도 있어요. 또 모자도 쓰고 하니까. 예, 모자 쓸 거예요. 모자는 썼다 벗었다 하니까. 아직까진 범인이 착용한 의상이 유일무이한 단서. 따라서 사람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시장 안쪽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다. 가방을 메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남자. 누군가 지나가자 황급히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수상하다. 옷차림은 비슷했지만 용의자는 아니었다. 이 시각 또 어딘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용의자. 오늘 밤도 이대로 지나가는 건 아닌지 마음이 급해지는데 잠복을 하는 가운데 예상되는 도주로를 따라 용의자에 대한 탐문도 함께 이루어졌다. 얼굴 없는 사진이 유일한 단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옷차림을 보면 꼭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신발은 밑에가 하얀색이 신발이 위에는 좀 검은 빛이 있고 밑에는 하얀색이고 바지 옆에는 빨간색이 있어요.
그런 가방 메고 다니고 이 시간대에 많이 돌아다니고 이게 저도 오늘 처음 와봐 오늘밖에 저기서 이런 사람 있으면 112 신고하거나 아니면 연동경찰서 112로 들어가서 신고하는 거지. 형사들은 끈기와 인내심으로 용의자를 쫓고 있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이쪽 카바하고 다른 데는 또 반대쪽에도 가서 CCTV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안 나서 다시 이제 어떻게 나왔다 아니면 안 나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회의도 하고 분석도 다시 해보고 한 번 봐서 모르니까 다시 또 가서 한번 다시 또 가야 되죠. 낮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또 눈이 빠지도록 한번 또 가야죠. 밤이 깊도록 용의자도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형사들의 잠복 근무는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듯한데 들어도 어떡해요. 해야지. 여긴데 눈이 아프고 눈 빠질 것 같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야 잡죠. 피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마음 아프겠어. 우리보다 더 마음 아플 텐데 500만 원을 버린 데도 있는데. 아쉬워. 매일 밤 그를 찾으러 나서기 전 예상 출몰 지역에 대한 분석 회의가 이어졌다. 인천 전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용의자. 오늘 밤 그가 정한 목적지는 어디일까? 시장이더라고요. 그럼 이따 이쪽에 한쪽 가. 예. 한쪽은 다시 시장이고. 행적을 추적한 결과 용의자가 나타날 만한 예상 지역이 확보됐다. 한 곳에 2번씩 나타났던 용의자. 그중 아직 한 번밖에 가지 않은 곳이 유력한 범행 장소로 지목됐다. 과연 오늘은 용의자를 잡을 수 있을까?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은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오늘은 나올 거예요. 엊그저께도 하려다가 미세에 붙여가지고 돈이 안 나왔으니까 돈이 이제 필요해서 아마 오늘 할 거야 아마. 그쵸? 잠자는데 꿈에도 나타나더라니까. 꿈에 나타났는데 이름이 박태 뭐라 그랬는데 잘 생각이 안 나. 설마 박씨일까? 응? 여기요. 뭐 이름이 나오겠지만 이제 오늘은 꼭 잡아야 돼. 인천 지역을 돌며 2층에 있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범인. 시간이 지날수록 형사들의 포위망은 조여들고 이제 남은 것은 범인과의 시간 싸움뿐이다. 어쨌든 우리가 가는 잠복 장소가 이 친구 항상 이동하는 동선상에 있는 데라 아마 지금 남구 쪽에서 했으니까 남동으로 넘어올 때도 됐고 그래서 가보면 그 자리에 아마 온다고 하면 그 자리는 아마 지나가긴 할 거예요. 분명 지나갈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연속으로 계속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곧 나타날 때가 됐어요. 오늘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까지만 있어 본다면 2, 3일 내에 딱 결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범인과의 기나긴 추격전에 어느덧 끝이 보이는 듯한데 꼭 12시에 나가시네요. 이 친구가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하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게 한 4시, 새벽 4시, 5시 이쯤에도 많이 하고 2시에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한 12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2시부터 5시까지는 꼬박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조영사 나 예. 이쪽에 밖에 한번 나가 있을게. 예.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경험상 범인에 대해 어떠한 단서도 없는 상황에선 범인보다 한 수 앞서 생각하고 한 발 앞서 행동하는 것, 이것만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 오늘 같은 날이 바로 그런 밤. 휴일 경기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 예, 형님.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잠시 후 뛰어가지고 떠있는 채로 포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도 익사로 확인이 됐었는데 전형적인 익사체와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른 상황이었어요. 타살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변사체가 떠올랐다. 김성은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다.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아주머니이셨거든요. 타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여성의 변사체. 사건 당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 형님. 예. 알았어요. 봤어요. 예. 형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예상대로 용의자가 나타난 것일까? 검거는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최대한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누군가를 향해 앞뒤에서 점차 다가가는 두 형사. 드디어 끈질긴 추적 끝에 용의자 김동호가 검거됐다. 용의자는 30대 건장한 남성이었다. 절도 행각을 벌인 직후 잠복 중이던 형사들에게 붙잡힌 용의자. 현금과 범행 도구가 그 증거였다. 그는 왜 2층 병원만을 골라 범죄 행각을 벌인 것일까? 주로 2층 병원만 했더라고. 왜 그런 거야? 괜찮아, 얘기해봐.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2층보다는 1층이 낫잖아. 그런데 왜 1층에 병원 많은데 왜 굳이 주로 2층이야? 그것도 치과병원. 왜 거길로 택한 거야? 이유가 뭐야? 다른 이유하고 그냥 쉬워 보여서. 쉬워 보여서? 피의자의 대답은 형사들을 당황케 만들었다. 그에게 2층은 범행하기 좋은 장소일 뿐이었다. 확인 결과 피의자는 아내와 아기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는 대체 왜 이 같은 일을 벌인 걸까? 취업이 결혼 직후에 바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대로 잘 안 됐습니다. 예, 생활비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보다 성실해야 할 한 가정의 가장인 피의자. 생계를 위해 절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좀 어긋나긴 했는데 잘못 어긋나긴 했지만 좀 중압감이 좀 있었어요. 피해자분께 먼저 죄송한 성격 맞지만 와이프하고 애기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남의 물건에 손 단다는 자체는 용서받지 못할 잘못된 짓이에요. 그죠? 너 그동안 불안하게 어떻게 살았어? 반성할 기회가 있고 어떠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충분히 반성 좀 하고 아 이게 잘못된 행동이고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당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인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장이란 자리. 하지만 도를 넘어선 순간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형사들 역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그의 마음을 모르지 않을 터. 잘못된 선택으로 더 이상 가정을 지킬 수 없게 된 피의자. 범죄 앞에선 어떤 이유도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바다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양경찰서에선 종종 볼 수 있는 바닷가 변사자. 이번엔 무슨 일일까? 그 여름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여름에 피서철이나 이럴 때 익수자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쪽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동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전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으십니다. 신고가 들어온 곳은 동해 묵호항. 그런데 사건 현장은 안전사고로 익수자가 발생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 만약 관광객이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어딘가에서 떠내려왔을 확률이 높은 공간. 변사체는 정박해 있는 선박 옆 부표 사이에서 발견됐다. 옷을 입은 상태로 엎드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엎어져서가 얼굴이 이제 수중에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떠 있는 채로 포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선원이 지나가다가 물 안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묵호 파출소 쪽으로 신고를 한 거고요. 옷을 입은 채 바닷물 위로 떠오른 여성의 변사체. 겉으론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는데 대부분의 그 사체들은 죽어서 한 2, 3일 경과해서 체내에 이제 부패한 가스가 참으로서 사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뭐 사체가 많이 훼손되어 있고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 건은 그렇진 않았고요. 특이하게도 부패가 진행되기 전 물 위로 떠올라 변사체는 비교적 알아보기 쉬운 모습이었다. 따라서 사망 시간은 약 하루 전으로 추정. 그런데 사체를 봤을 때 몸에 멍이 있고, 그다음에 정수리 부분에 둔기로 맞은 흔적도 보이고요. 이거는 타살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타살이었고, 이분의 신원이 확인이 소지품이나 이런 거에서 신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질문으로 신원만 확인이 된다면 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인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무언가에 가격을 당한 듯한 머리와 얼굴,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타박상. 변사체는 당시 처참한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의 상태를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난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 곧바로 변사체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별히 신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지문으로 대부분 신원 확인을 하는데, 변사자 발견이 늦게 되다 보면 이제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지문이 훼손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 변사자는 좀 빨리 발견이 된 편이라서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아가지고 지문이 깨끗해서 금방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가 진행되기 전 발견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혼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는 대체 어쩌다 이런 변을 당한 것일까? 피해자 몸 상태가 보니까 둔기에 맞은 자국부터 시작해서 온 몸 전신이 멍자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나이 많고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이 뭐 반항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심하게까지 한 걸 보면은 뭔가 원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혹시 돈을 노린 살인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지정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일까? 형사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피해자의 집. 가로등도 안 보이고, 그리고 언덕도 가파르고 해서 다니시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깔끔하게 정리된 피해자의 집은 단출한 살림살이가 눈에 띄는 그런 곳이었다. 혼자 사셨는데 이 정도 있으시면은 그래서 정부에서 좀 받고 하셨던 것 같은데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신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돈을 노린 살인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 좀처럼 왕래하는 이들도 없는 듯 했다.
그렇다면 원한 관계 있진 않았을까? 주변을 탐문해보기로 하는데 전에 뭐 통장도 하고 그래서 아는데 뭐 수급자고 점심을 갖다 준다고 그렇게 해도 남이 주는 건 또 안 먹어요 또. 그럼 혼자만 계속 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나 돼요? 오래됐어요. 주변에 원하는 아이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여자가 착하고 뭐 누구 해꾸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래보면 이렇게 걸어 이웃과 어울려 조용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도 아닌 듯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 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 변사체 검안 결과가 나왔다. 어쩌면 이를 통해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 그런데 그 시체 검안서상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 없었다는 뜻이고요. 이제 저희가 타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익사로 확인이 됐고요. 돌아가신 원인은 익사이긴 하지만 그 전에 구타랄지 둔부에 무거운 물체에 의한 가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바다에 빠뜨려서 익사가 되지 않았나. 피해자는 잔인한 폭행을 당한 뒤 바다에 빠지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상태였다. 아무리 용이 주도한 범인일지라도 사건 현장에 반드시 단서를 남기는 법. 현장에서 CCTV가 발견됐다. 현재로선 CCTV가 유일한 목격자나 다름없는 상황. 과연 사건 당일 CCTV는 무엇을 보았을까? 인적이 드문 밤 12시 CCTV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손수레를 끌고 나타난 한 남자. 야심한 밤에 리어카를 끌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가는 그 사람. 그게 그 사체가 발견된 시간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고요. 그 리어카에는 충분히 사람을 실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리어카로 이 사람이 피해자를 싣고 해상에 버리면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 피해자 사망 시간으로 추정되는 그 시각. 사건 발생 현장엔 손수레를 끄는 남자 외에 지나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황상 CCTV 속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그런데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와 달리 빈손으로 다시 나타난 남자. 손수레를 끄는 남자를 찾아야 한다. 중요한 단서인 사라진 손수레. 손수레를 찾으면 범인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대로 변사체가 발견된 바로 그곳에서 CCTV에서 보았던 손수레가 발견됐다. 증거를 없애고자 했던 범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제는 범인을 쫓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 손수레. 손수레 안에 쓰여있는 글자가 눈길을 끌었다. 곧바로 손수레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다. 어선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수협에 위판을 해가지고 대금을 받고 이런 장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 횟집이나 어선들의 리어카가 여기에 항상 상주가 돼 있는 곳이죠. 지역 특성상 손수레가 많은 곳은 어디인지 뻔했다. 이름이 쓰여있는 손수레로 빼곡한 위판장. 그런데 대부분 가스통이 연결돼 있다. 네, 이거는 가스통이 안 돼 있고 가스통이 돼 있는 것보다 훨씬 이동하고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뭐 물체를 이 안에 넣어놓고 칸막이를 닫아 놓으면 안에서만 움직이지 바깥으로 이동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통도 안 달리고 칸막이가 있어서 물건을 보관하기 용이한 이러한 리어카를 도구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걸음이 불편한 범인에게 필요한 것은
운반이 용이한 가벼운 손수레였을 터. 가스통 없는 손수레는 용의자를 특정짓는 또 하나의 단서였다. 가벼운 손수레를 고를 줄 아는 범인. 그는 이곳 사정의 밝은 현지인임이 분명했다. 리어카를 사용을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여기에 리어카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 주거하면서 어선원으로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손수레 발견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형사들은 몸이 불편하고 손수레를 잘 아는 사람을 찾아 수사망을 한 걸음 좁혀나갔다. 1팀 어디로? 1팀 어디로? 주거지. 자, 2팀 현장 가는 사람들 현장에 그 유리폼도 있지, 담배 꽁초라든가 이런 것 좀 챙기고. 조금씩 드러나는 범인의 윤곽. 그를 잡기 위해 형사들의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작전이 실행됐다. 자체가 타살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탐문하는 것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범죄자들을 보면은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이후에 그걸 궁금해한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건도 피의자가 현장에 나타날 것이다 하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형사들을 그 현장에 잠복을 시켰습니다. 형사들의 첫 번째 작전은 범인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나타난다는 본능을 이용한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야 한다. 저기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고 있는 그 50대 정도의 한 남자를 보고 근데 사진을 찍고 이제 카메라를 당겨서 보고 하니까 되게 두리번거리면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마치 여기서 뭐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의심스러운 분이었습니다. 형사들의 레이더망에 딱 한 사람이 들어왔다. 요심조사하는 표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한 남자. 과연 그가 범인일까?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돌던 남자. 의심의 여지가 충분한 그에 대해 본격적인 탐문을 시작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던 남자. 그는 어떤 사람일까? 그런 거밖에 안 하고 술 먹으면 완전히 막 몸에 다 기생겨. 말도 안 해. 나는 뭐 머리가 기가 아프네. 오늘 힘들어갖고 저도 못해서요. 남자의 평판은 좋지 못했다. 지금부터 1년 그 상간에는 내가 그 사람 여기 돈을 쳐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상대를 안 했거든. 그 전에는 내가 해줬어요. 여기 오면은 보름은 술이 포기돼갖고 먹고 보름은 또 깨끗하게 술 한 방울 안 먹어요. 수상한 남자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곧잘 실수를 했던 모양인데. 주변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이제 염려스러운 눈초리로 봐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너무나 연약한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였고요. 피해자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친하게 가까이 지내는 걸 주변 사람들은 별로 좋아라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늘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그랬었다 하죠. 동네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으로 밝혀진 남자. 수사가 진행될수록 모든 단서와 정황들이 그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었다.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부둣가의 남자. 마침내 용의자 한철수의 신원이 파악됐다. 용의자는 절도, 주거침입,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가 6회에 달합니다. 범죄 경력이요. 주로 절도나 특수절도 쪽이 많고요. 자범이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용의 선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곧바로 용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저희가 이제 그 피의자 집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피의자한테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이 사람하고 압니까 하면서 이제 접촉을 들어갔죠. 처음에는 범행 자체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같이 갔던 일행 형사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그 피의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변을 보다가 방바닥 한쪽 옆에
오디오 그 노래방 기계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있는 노트를 한 권을 발견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적여 봤어요. 보다 보니까 그 노트에 범행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처음 범행 자체를 부인하던 용의자의 집에서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범행 일지가 발견됐다. 담담하게 써내려간 살인의 증거. 이로써 남자는 유력한 용의자에서 살인 피의자가 됐다. 곧 내부 수색이 이어졌다.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도구도 현장에서 확보했다. 남자는 포기한 듯 더 이상 발뺌하지 않았다. 살인 혐의로 기록 체포하겠습니다. 자, 변호인 의사님 하시고요. 불리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자신의 집에서 피의자 한철수가 검거됐다. 범행 일지 때문에 결국 덜미가 잡힌 피의자. 그는 자신이 저지른 무시무시한 내용을 대체 왜 자세히 남겨둔 것일까? 노트를 이걸 왜 적었냐 조사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놨냐 하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메모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가 생활하던 거를 일기 형식으로 꼼꼼히 다 적어놓는데 그날 범행했는 것도 꼼꼼히 적어놨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 피의자에게 살인사건은 기록해야 하는 하루 있었던 일 중 하나일 뿐이었다. 정리벽이나 메모벽 이런 게 사실 조금 있습니다. 라이터도 지금 처음에 왔던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라이터도 색깔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습니다. 담배도 항상 자기가 피는 담배. 학력은 낮았지만 한자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의자. 모든 물건이 각맞춰 정리된 방에서 그의 꼼꼼한 성격이 엿보였다. 그렇다면 이번 범행 역시 성격대로 짜여진 것은 아니었을까? 범행을 하기 전에 상당히 이 사람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었고 이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2개월 정도를 피해자를 못 봤었어요. 머릿속으로는 그 여자를 찾으면 어떻게 해버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피해자를 못 찾은 가운데서 한 2개월이 지나다가 우연히 집 창문 밖으로 내려보니까 밖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로 피해자가 이제 지나가는 걸 보고 불러들입니다. 피의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어떻게 피해자를 유인했을까? 어디로 왔었어요? 요새 뭐하냐? 가만있어. 요새 안 보이지? 가만있어. 요새 뭐 술 안 먹었는데 마침 여기 막걸리 구경 받아오고 있어. 한잔 할래? 했어요. 이거하고. 피의자는 마침 집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오붓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했다. 오래전 범죄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던 피의자. 이 피의자는 몸이 불편해요. 이제 거동도 예전에 뇌졸중을 맞아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여성이라도 자기가 다리를 절고 있는 자기 몸으로 이 여자를 만약에 반항할 경우에 못 이기겠다 싶으니까 술을 먹입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1시까지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자가 이제 술이 취하니까 그때서 본색을 드러내면서 폭행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집에서 이제 망치로 이 피해 여성의 머리를 둔기를 내리치고 그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그 집안에서 폭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죽질 않았어요. 산채로 이제 의식만 일어 있으니까 그 피해 여성을 질질질 끌고 나와서 이제 집이 2층이에요. 2층인데 돌계단인데 거기서 2층에서 거꾸로 들고 굴려버립니다. 처음 계획대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자 피의자는 점점 더 잔혹해져 갔다. 아직 살아있는 피해자를 손수레에 태운 후 이동하며 대화까지 나눈 피의자. 어디 간다 엄마 하지 말고 이는 여 방송을 죽고 나는 현재 붙여서 법원에서 사형을 받았는데 형을 받았는데 도저히 내 엄마 하지 마라. 그게 생각했지. 부채한 예상사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는 아무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수레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밀어넣었다. 미안하다 잘 가라. 미안하다 잘 가라. 영문도 모르고 산채로 바다에 빠져 끝내 숨을 거두고 만 피해자.
당시 피의자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피해자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똑똑히 지켜본 피의자. 그는 대체 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것일까? 그 범행의 이유를 저희가 물으니까 자기가 13년 전에 절도 혐의로 그 실형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10개월간. 그 10개월간 실형을 샀는 그 원인이 자기는 그때는 그냥 현장에서 체포돼서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피해자 주머니,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자기가 구속이 됐다. 5년 전 알게 된 두 사람. 피의자는 13년 전 사건의 신고자로 피해자를 오해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신고자가 아니었다. 자기만의 정신세계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골똘히 생각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했던 13년 전의 그 구속 사실이 이 여성으로 인해서, 이 여성의 제보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한번 생각한 것이 다른 누군가 자기의 귀에 들리는 그 창난 증세에 의해서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완전히 꽂혀버린 것 같아요. 자기 머릿속에 정신세계에서 자기한테 얘기해 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랑 어떻게 매치가 되는데 아마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다 하더라고요.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는 하나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침 10시 가면 밤 12시까지 막걸리 하루도 대강 쉬었다 죽었다. 피의자는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인정했다. 그 모습에 지켜보는 형사들은 할 말을 잃었는데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신이 그 범행 이제 그 행동에 대해서 전혀 그런 죄의식도 없고 그 이제 유치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간식을 이제 넣어드리면서 그 식사를 하는 것도 보면 어느 정도 인간적이라면은 그런 자기 죄책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뉘우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좀 사실 좀 당황스러웠었습니다. 철두철미한 피의자보다 더 정확하고 꼼꼼한 형사들 덕에 밝혀진 살인사건의 진실. 세상 어디에도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보면은 되게 지능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범행도 계획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었고 뭐 글씨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되게 좀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부분이 많으신 사람입니다. 형사는 발로 말하고 증거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살인 피의자고 나름대로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범인이라도 정확한 증거 앞에서는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증거를 확보를 하면서 증거로서 피의자한테 자백을 받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형사생활을 하면서 증거 확보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